안녕하세요. 하이케글 스터디 프로젝트 2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2주 동안 어떤 문제를 풀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델 하나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2주 동안 풀 문제는 영화 리뷰의 감정을,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리뷰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리뷰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네이버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 감상평이 있죠? 그 감상평을 보고서 이 사람이 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. 아래 그림처럼 문장을 입력받아서 긍정적이면은 1, 부정적이면 0 이렇게 바이너리로 아웃풋을 내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. 이번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레이블링된,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학습 데이터, 그리고 학습 데이터지만 레이블되지 않은 정답이 없는 학습 데이터, 이렇게 크게 학습 데이터는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케글에 지출해야 될 파일의 예시, 그러니까 서브미션 파일과 그리고 그 서브미션 파일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, 이렇게 총 4개 파일이 주어집니다. 트레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요, 우선 첫 번째는 labeled,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트레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sentiment, 감정이라는 컬럼이 있어요. 이 컬럼이 정답이겠죠?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unlabeled train data의 경우에는 중간에 sentiment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. 이 unlabeled data에 대해서는 unsupervised running 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면은 아마 될 거예요. 한 가지 트레인 데이터나 혹은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데이터에 이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들이 존재해요. 이런 것들은 리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처리 과정에서 다 드러내줘야 됩니다. 그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. 매트릭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AUC를 이용합니다.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밑에 링크 드리니까 이 링크 가지고서 매트릭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accuracy를 해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accuracy는 클래스가 균등하지 않을 때 정확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제 워드 투 벡터로 넘어와서요,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을, 그러니까 This movie is terrible 이란 문장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. 그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론이 워드 투 벡터입니다.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워드 투 벡터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문장을 어떻게 우리 모델에다가 입력해 줄까 하면은 우선은 단어로 쪼개야겠죠, 문장을. 이런 식으로 This movie is terrible 이라고 쪼개버려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들을 숫자로 바꿔줘야겠죠.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선 벡터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매트릭스로 해도 되고, 어쨌든 간에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우리가 모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저 벡터를 구성하는 게 워드 투 벡터겠죠. 그 벡터를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핫 인코딩이에요. 밑에 표처럼 F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엘리먼트만 1이고 나머진 0으로, 바나나면은 두 번째만 1, 카우면은 세 번째만 1, 이런 식으로 한 벡터 안에서 한 요소 빼고 나머진 다 0으로 채워넣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
해요. 이런 방법은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안 쓰겠죠? 우선 각 단어마다 하나의 벡터를 인베딩하기 때문에 이 벡터는 단어 개수만큼의 차원을 가져야 돼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 단어 전체를 가지고서 원핫 인코딩으로 인베딩을 한다 하면 굉장히 크겠죠? 영어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스팔스 벡터이기 때문에 두 단어 간의 벡터 연산을 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사과가 1, 0이라고 하고 바나나가 0, 1이라고 하면은 이거 내적하면은 다 프로덕트 하면은 0이 되죠. 그리고 그냥 더해버리면은 1,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인발리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.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. 이 유치하다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단어장에서 검색을 하면은 유의어가 있고 반의어가 있습니다. 앞에서 이 단어를 벡터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단어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한다면요. 그러니까 두 벡터를 내적하고 그거를 벡터의 크기의 곱수로 나눠주면은 예를 들어서 유의어의 경우에는 두 단어가 거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유의어의 경우에는 이 값이 1로 수렴할 거고 반대로 반의어의 경우에는 이 단어와 아예 반대쪽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반의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 될 겁니다. 그 연관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독립적이다 하면은 0이 되겠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과는 과일 중에 빨간색이다. 과일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다. 이렇게 빨간색과 과일이라는 두 단어를 더했을 때 사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. 잘 벡터를 만들었다면 반대로 사과에서 빨간색을 빼면은 과일이 나오는 뭐 이러한 벡터의 내적 그리고 벡터의 합 그 다음에 벡터의 차 이런 벡터의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연산들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되는 게 제일 아이디얼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워드 투 벡터 어떻게 구현할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면요. 워드 투 벡터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인베딩을 하는 방법이에요. 빠르고 효율적으로,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단어의 크기를 메모리 크기를 많이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벡터의 연산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연산을 정의할 수 있도록 인베딩을 할 수가 있어요. 워드 투 벡터를 이용하면요. 여기의 경우에는 사과를 크기 차원이 5인 벡터로 표현을 했죠. 이처럼 워드 투 벡터는 전체 단어 개수가 얼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준 어떠한 한 크기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이 값은 뭐 512를 써도 되고 256을 써도 되고 1024를 써도 되고 어쨌든 간에 단어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해준 이 크기의 벡터로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더 많아진다고 해도 메모리를 적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 살펴보겠습니다. 워드 투 벡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하나는 CBOW,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금 설명드릴 스킵그람 모델입니다. 일반적으로 스킵그람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스킵그람 모델만 설명을 드릴게요. CBOW 모델은 스킵그람 모델을 반대로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
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스크램 모델은 가운데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의 양옆 주변에 어떠한 단어가 올지 예측하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요. 이 각 단어들은 원핫 인코딩으로 된 단어고요. 원핫 인코딩이니까 이 입력 벡터는 여기 있는 W들은 각각 차원이 V인 벡터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베딩 벡터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N 차원을 갖는다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지금 여기 왼쪽 부분만 보면은 크기가 V에서 크기가 N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중치 행렬이 V by N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반대로 입력이 N 차원이고 출력이 V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중치 벡터는 N by V가 될 거예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하면은, 입력이 가운데라고 했었죠. 여기를 보면은 정답, 그러니까 Y 정답이 어떤 값으로 있을 거예요. 원합 벡터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입력은 입력 WT,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은 T-2가 정답이라고 하면은 입력도 뭐 0, 1, 0, 0 뭐 이런 식으로 와지겠죠. 그러면은 우선 프로젝션 한 임베딩 벡터는 간단하게 이거를 그냥 W1이라고 하고 얘를 W2라고 할게요. 그러면 W1에 X가 임베딩 벡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프리딕션 값인 y hat은 w2에 w1 x가 될 거예요. 여기 트랜스포즈 하고요. 그러면은 그냥 일종의 분류 문제를 풀듯이 풀어주면 돼요. 그러니까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되는 거죠. 루스는 최종적으로 y에 마이너스 y에 로그 y hat 뭐 이런 식으로 루스를 구상해주면 됩니다. 또 자세하게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면요, 여기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i고, 그러면은 이 i가 이제 wt인 거죠. 왼쪽에는 없으니까 여기 모델에서 나온 출력값과 이 c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a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엔트로피로 연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, 그 옆에는 이제 가운데가 c가 wt인 상황이니까 뭐 비슷하게 이번에 왼쪽도 크로스 엔트로피로 비교, 여기도 비교해서 루스를 또 해서 업데이트 해주고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이 끝날 때까지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W1과 W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근데 이 W2에서 W1과 W2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W1이죠. 왜냐하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서 임베딩 벡터를 얻는 게 우리의 목표였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 부분만 떼면은 궁극적으로 단어 원핫 인코딩으로 된 단어를 이제 이 모델에다가 넘겨서 나온 이 벡터를 가지고 RNN 모델이나 혹은 LSTM 이러한 모델에다가 넣어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.
추가적인 읽을 거리는 여기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특히 이거는 스킵그램 모델을 그냥 구현하면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스킵그램을 조금 더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트릭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